이디오 다큐멘터리 이제는 그리운 사람들 제53화 우리는 펜팔을 했다. 기획 이기진, 극본 이상락, 연출 이영노. 말없이 건네주고 달아난 차가운 손 가슴 속 울려주는 눈물 젖은 편지. 1973년에 발표된 포크 듀엣 어니언스의 편지라는 노래다. 만나기로 한 약속 장소야 동네 인근의 빵집일 수도 있고 시골 같으면 읍내 삼거리의 자전거포 앞일 수도 있으며 서울이라면 서울역 광장 시계탑 아래일 수도 있다. 무슨 영문인지 답장을 끊어버린 여자친구에게 남자아이는 용기를 내서 또 한 통의 편지를 썼다. 마지막으로 한번 만나자고. 읽고 소녀가 나타난다. 반갑다. 그러나 소녀는 편지 한 통을 말없이 건네주고는 도망가 버린다. 소녀의 편지에는 눈물 자국이 배어있다. 편지를 받아든 남자아이는 이제 그만 헤어지자는 소녀의 편지를 읽으며 투박한 손등으로 눈물을 훔친다. 이제 그는 집에 돌아가서도 한동안 가슴앓이를 할 것이다. 유행가는 그 노래가 유행되던 시대의 거울이다. 40대 이상의 중장년들이 청소년기에 애창했던 편지라는 그 노래를 요즘 아이들에게 들려준다면 어떻게 될까? 모르긴 해도 아마 대부분의 아이들이 하품을 해댈 것이다. 그것은 이른바 포크송으로 분류되던 그 노래의 가락 자체가 댄스곡에 열광하는 요즘 아이들의 취향에 맞지 않아서만은 아닐 것이다. 요즘에 누가 편지를 써요? 이메일로 한 방에 딱 날려보내지. 이메일이 짱이에요. 편지 쓰는 게 뭐가 편해요? 차라리 채팅으로 하시면 빠르죠. 채팅하는 게. 할머니한테 딱 한 번 편지 써봤는데 지금은 전화로 해요. 요즘에 전교생 중에 진짜 편지 쓰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진짜. 그리고 급할 때는 전화로 하는 게 훨씬 편해요. 편지 쓴 지가 하도 오래돼서 이제는 쓰는 방법도 몰라요. 아,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으면 이메일로 보내줘. 누가 편지 써요? 꾸나주 씨한테 의문 편지요? 요새 그런 거 안 써요. 요새 이문 편지 누가 써요? 이문 편지가 뭔데요? 머지않아 중학생이 될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의 얘기가 이렇다. 이들에게 편지는 더 이상 멀리 떨어져 사는 친척이나 친지들과의 의사소통 수단이 아니다. 이성 친구를 사귈 때에도 순식간에 자신의 마음을 전자우편에 담아 날려보낸다. 그런 그들에게 여자친구 혹은 남자친구에게 보낼 편지를 밤새워 썼다가는 찢어버리고 또다시 쓰곤 했다는 부모 세대의 펜팔 얘기는 아주 먼 옛날 얘기로밖에 들리지 않을 것이다. 지난 주말 동해안에 있는 한 콘도미니엄. 30, 40대 중년 남녀 10여 명이 둘러앉아 얘기를 나누고 있다. 자자, 우리가 비록 번개답사를 오긴 했지만 황금 같은 주말 시간을 쪼개서 모였는데 뭐 동해바다 한번 건너다 보고 밥이나 해먹고 집에 갈 수는 없잖아요. 아유, 그럼. 알라님은 무슨 말씀 그렇게 하십니까? 자, 여기 내일 답사할 건봉사에 대한 자료 준비해 왔으니까 잠깐씩 훑어보세요. 어디. 이야, 역시 우리 들비님 준비성 하나는 언제나 A 플러스야. 아유, 그건 그래. 착하기도 하지. 그런데 건봉사가 어디 있지? 명색이 강원도 산다는 사람이 거기다 우리열 동호회 회원이란 사람이 건봉사가 어디 있는 저런지를 몰라? 아이, 그렇게 잘하시면 새벽 기차님이 설명을 한번 해보시죠. 그거야 뭐 나도 잘 모르지. 내일 답사할 건봉사는 강원도 고성군 오대면 냉천리에 있는 절인데 서기 520년에 아도라는 사람이 창건한 유서 깊은 절입니다. 유인물 이쪽 상단에 흑백 사진 나와 있죠? 그게 바로 1930년대 건봉사 전경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을 보면 PC통신 천리안의 우리문화유산 답사통호회 회원들의 모임 장면이다. 우리어리라는 이름을 가진 이 답사통호회는 전국에 수백 명의 회원을 거느리고 있다는데 지금 콘도에 모인 사람들은 강원도에 살고 있는 지역 회원들인 셈이다. 예정에 없이 갑자기 마련된 번개답사에서 모인 사람이 10여 명에 불과하지만 전국 단위의 답사를 할 때면 수백 명의 회원들이 모인다고 한다. 물론 그들은 나이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며 성장 과정도 제각각이다. 이들이 상대를 부를 때는 본명을 입에 올리는 법이 없다. 들빛, 알라신, 월든, 새벽기차 같은 것들이 이들의 이름으로 통한다. 그러니까 아무 인연이 없던 이들을 같은 시각, 같은 장소로 불러 모은 매개물이 다름 아닌 컴퓨터 통신이라는 얘기다. 맞아요. 펜팔이요? 펜팔이요? 야, 그거 듣기만 해도 고색창이란 말이네. 아유, 펜팔이라면 또 제가 가슴 아픈 사연이 있죠. 제 친구가 바로 펜팔로 만나서 결혼에 꼴이 난 펜팔 부부 아닙니까? 미지의 소년에게 미지의 소년. 그러면 상대방 이름은 다 미지였어 그때. 맞아. 지난번 편지에 적어 보내주신 라이너 마리아를 읽게 시는 감명 깊게 잘 읽었습니다. 아이고. 모두가 잠든 고요한 이 밤 창밖엔 어둠이 고독차가 밀려들고 왜 편지를 환한 대낮에 써놓고도 그 몇 월 며칠 새벽 2시 당신의 영원한 벗으로부터 아이고, 저런 시각에 넘어가면 안 돼. 그들이 모인 자리에다 취재팀이 불쑥 펜팔이라는 화두를 던져놓자 저마다 펜팔에 얽힌 나름대로의 사연들을 쏟아놓느라 여념이 없다. 거기 모인 사람들은 앞서 소개했던 초등학생들의 부모뻘이들은 분명 펜팔 세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PC통신이니 인터넷이니 하는 첨단의 통신체계를 대단히 능숙하게 활용할 줄 아는 사람들이기도 하다. 옛 시절의 펜팔에 얽힌 얘기들을 이 사람들로부터 들어보는 것이 그래서 더 의미가 있을 것이다. 참고로 펜팔을 영어 단어 그대로 풀이하자면 편지를 주고받는 친구라는 뜻이 되기 때문에 펜팔을 한다라는 표현은 사실 어법에 어긋나는 것이지만 그 시절 우리에게는 펜팔이라는 말이 이른바 미지의 벗에게 편지 쓰는 행위 일체를 가리키는 말로 통했다. (1960년대) 말 혹은 (70년대) 초반 무렵의 고등학교 교실. 여기 있던 여학생 잡지 누가 가져갔어? 야, 사내 녀석이 무슨 여학생을 보냐, 여학생을. 야, 썬데이 서울 여기 있다, 이거나 봤나? 야, 그 잡지 이리 못 내놓겠어? 아, 잠깐만. 너 펜팔란 보려고 그러지? 같이 보자. 야. 아, 근데 여자 이름은 왜 이렇게 안 나와? 여기 있다. 김춘자? 이름이 너무 촌스럽다. 야, 얘는 어때? 이소영. 취미가 뜨개질이래. 이야, 그 잘하면 털장갑 한 켤레 얻어 끼겠는데? 에이, 근데 빨간 볼펜으로 표시되어 있는 거 보니까 누가 벌써 점찍어 놓은 모양인데. 야야야야, 여기. 제주도 사는 여자의 주소도 있어. 얘한테 한번 해볼까? 그때 당시에 유행하던 잡지들이 그 샘토하고 여학생 그리고 학원 뭐 이런 잡지들이 있었어요. 이제 청소년들이 보는 잡지들이 샘토만 해도 좀 아무래도 그 일반인들 지금도 일반인들이 보지만 일반인들 위한 잡지였는데 보통 뒷면 같은 데 보면은 그 뭐 펜팔란이 있어서 많은 이제 그 주소들이 올라왔죠. 근데 그 주소들이 올라온 사람들의 대부분이 이제 그 남자들이 더 많았던 것 같은 기억이 납니다. 여자들이 드문드문 있어서 그 여자가 써져 있으면은 빨간 색연필로 거진다거나 아니면 볼펜들이 거져서 여러 사람 친구들도 서로 돌려가면서 얘 어떨까 쟤 어떨까 하면서 편지도 쓰고. 지금은 고등학생 딸을 둔 김경식 씨의 얘기다. 당시에는 거의 대부분의 대중 잡지들이 뒤쪽에 펜팔란을 따로 두고 있었다. 이름과 나이 그리고 주소 정도만 간단하게 싣는 잡지가 있었는가 하면 어떤 잡지는 취미의 혈액형에다 원하는 이성 친구의 조건을 함께 덧붙이기도 했다. 그런데 그 펜팔란에 등재된 사람들 중 여성의 이름은 상대적으로 적었기 때문에 어지간한 글솜씨로는 편지를 보내봐야 답장받을 확률이 희박했다. 펜팔을 연결해주는 매체는 잡지만이 아니었다.
제가 확실히 기억합니다. 기독교 방송에서 7시 하던 방송이 있었는데 그게 그 세븐틴이라는 방송이 있었어요. 17세가 뭐 들어서 세븐틴인지 모르지만 그때 그 고용수라고 우리나라 개그맨의 뭐 효시라고 얘기하죠. 그 고용수 씨가 그때 DJ를 맡고 있었는데 이런 방송 뒤쪽에 끝에는 그 혹시 펜팔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소개해주는 그런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이 아니더라도 라디오 방송에서 펜팔을 희망하는 사람의 인적사항과 간단한 사연 정도를 소개해주는 경우는 아주 많았다. 영순아, 고구마 캐러 가자니까 빨리 안 따라 나서고 못하고 있어. 예, 언니. 라디오에서 꼭 들어야 할 것이 있어서 그러니까 먼저 가세요. 금방 따라갈게요. 아유, 참 끝날 시간이 다 돼버렸는데. 자, 이제 마칠 시간이 다 돼가네요. 펜팔을 원하시는 분 중에서 마지막으로 한 분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보은군 삼승면 원남리에 사시는 최영순 씨. 아이고, 나왔네, 최영순. 아유, 내 이름이 펜팔을 나왔어. 통해서 우정을 나누고 싶다고 엽서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키보이스의 정든배 흐르고 있죠. 이 노래 보내드리면서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아유, 내 이름이 라디오에 나왔다니까. 그러나 라디오에 이름이 나왔다고 그저 좋아할 일만은 아니었다. 일주일쯤이 지나면 하루에 10대여섯통의 편지가 갑자기 집으로 날아들고 발신인이 모두 남자들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아버지로부터 나이가 몇 살인데 벌써 연애질이냐는 호통을 들어야 했던 것이다. 그러니까 경제 논리로 얘기하자면 수요와 공급이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어야 유통이 원활할 텐데 여성들은 자신의 신상을 공개된 자리에 내놓기를 꺼려했기 때문에 펜팔 시장은 늘상 남자들로 넘쳐났던 것이다. 가장 왕성하게 펜팔 활동을 했던 세대는 아무래도 10대 청소년들이었다. 그러나 잡지의 펜팔란이나 방송에서 소개해준 주소의 경우 워낙 불특정 다수의 남자들이 몰려들었기 때문에 답장을 받을 기회를 갖기가 쉽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자연히 남자들은 펜팔로 연결될 확률이 보다 높은 방법을 궁리하게 됐는데 여보세요. 잠깐 할 얘기가 있는데. 왜 자꾸 따라오고 이래요? 엄마! 평소 오가는 등하굣길에 마음에 쏙 드는 여학생을 발견하긴 했는데 문제는 그 여학생에게 이쪽의 진심을 전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었다. 뭐라고 한마디라도 건네고 싶어 뒤를 따라가 보지만 여드름투성이의 남학생에게 이름과 주소를 순순히 가르쳐주는 여학생은 거의 없다.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는 일. 대문을 닫고 들어가 버렸다 이 말씀이지? 좋다 이거야. 가만히 있자. 문패가 어디 있나? 저기 있네. 중앙동 467번지 855통 6반이라? 좋았어. 아버지 이름이 박봉남이라 이 말이지? 됐어. 도대체 남의 집 주소며 호주 이름은 수첩에 적어서 뭘 어쩌겠다는 것일까? 그 시절의 고등학생들은 이제 그 지나가는 여학생 중에 그 이쁜 여학생이다 그러면 쫓아가서 그 집 앞에 보면 왜 그 문패에 주소가 나와 있잖아요. 그거를 적어가지고 그 여학생 이름을 모르니까 그러면 또 그걸 가지고 지금이야 뭐 주민등록증본 띄기가 어렵지만 그때는 주소만 알고 호주만 알면은 누구든지 주민등록증을 띄워주던 시절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등록증을 띄워서 거기고 학생 그 정도의 신분에 맞는 학생의 이름을 확인한 다음에 그런 다음엔 줄기차게 편지 공세를 펼친다. 그러나 아랫마을 사는 칠복의식으로 너무 일방적인 편지 공세를 펴는 경우 펜팔이 성사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자칫 잘못했다간 이런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 이 집이 조성남이라는 학생 집 맞소? 예, 그렇습니다만 우리 애가 무슨 잘못이라도 그 아들 교육 좀 잘 지키시오. 에? 죄송합니다만 뉘신지 몰라도 우리 애가 뭘 잘못했는지 이게 이 집 아들이 우리 딸내미한테 보낸 연애 편지들이요. 착실한 남의 집 딸애한테 하루가 멀다 하고 이런 걸 보내니 도대체 마음을 놓을 수가 있어야지. 그 아들 단속 좀 잘해요.
못된 녀석 들어오기만 해봐라. 그냥 다리 몽둥이. 그러나 어디 품성이 나빠서 그런 편지를 보냈겠는가. 이성에 대한 호기심이 본물처럼 피어오르는 시기에 펜팔 교류를 하자고 덤비는 것은 어찌 보면 너무나 순박하고도 자연스러운 행동이 아니었을까. 자, 지금부터 10분 동안 자유시간을 줄 테니까 이 사찰 경내를 벗어나지 말고 사진 찍을 사람들은 사진들 찍도록 해요. 남학생들에게 수학여행은 펜팔 친구를 확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당시만 해도 대부분의 중고등학교에서 경주로 수학여행을 갔기 때문에 첨성대나 불국사에서는 여러 학교 학생들이 뒤섞이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야, 수철아, 응? 우리 저기 여자애들한테 가보자. 같이 사진 한 장 찍자고 해볼까? 야, 아니 그러다 그 학교 선생님한테 들키면 어떡하려고? 아, 그러면은 펜팔이나 하자고 해보지 뭐. 너 주소 적은 쪽지 안 갖고 왔어? 쪽지라면 호주머니에다 넉넉하게 준비를 해왔지. 그래? 나는 모자를 벗을 테니까 이 속에서 뭐가 나오나 봐라. 야. 그냥 종이 쪽지에다 이름하고 주소만 달랑 적어왔어? 그럼 뭘 또 적어? 야, 넌 어째 그렇게 머리가 안 돌아가냐? 아니, 하다못해 껌이라도 하나 내밀면서 저 껌 하나 씹으시겠습니까? 이래야 얘기가 먹혀들지 임마. 이야, 그럼 너 껌종이 속에다가 주소를 적었어? 펜팔을 하는 것 중에 가장 펜팔에서 성공률이 제일 좋았던 게 수학여행 때죠. 수학여행 때 그 전에 왜 여기 우리 슈너스님도 그런 경험 있겠지만 그 껌에 그 껍데기를 벗겨가지고 그 안에다가 자기 주소를 써놓거든요. 그래가지고 수학여행 때 왜 수학여행지에서 만나는 여학생들한테 막 논아주잖아요. 그러면 그거 받아가지고 그거 봐서 마음에 서로 그 전혀 미지의 사람이죠. 미지의 사람. 그 당시 때 지금 물어보면 그게 일종의 진짜 채팅할 때 데이트 신청인데. 그러나 워낙 여러 명에게 주소를 나눠줬기 때문에 답장이 오더라도 편지를 쓴 상대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할 수가 없다. 미지의 소녀에게는 마찬가지인 셈이다. 펜팔은 펜팔로 끝나야 펜팔답다는 얘기가 있었다. 그러나 그야말로 미지의 처녀 총각으로 시작했다가 평생지기 반려가 되어버린 경우도 우리 주변엔 의외로 많았다. 저희 이모는 이제 서울에 토백이시고요. 그다음에 저희 이모분은 부산에 계신 분이었어요. 저희 이모분은 마도로스예요. 배를 타시고 이제 해외로 다니시는 분인데 이제 이모하고 이모부하고는 이모부가 나이가 어리세요. 근데 두 분이 어떻게 만났냐면 펜팔로 만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편지를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그때 전화하기가 돈이 비쌌으니까 전화는 거의 안 하고 편지를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그게 쌓인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만나셔서 했는데 이제 이모부랑 이모랑 성격이 맞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편지로 이제 그렇게 쌓이다가 나중에 만나서 이제 양가 부모님 만나고 이래서 결혼을 하셨거든요. 남자 쪽이 먼 바다를 항해하는 원양 선원이었으니 편지 쓸 거리는 또 오죽 많았겠는가. 보나마나 남자가 보낸 편지에는 가도 끝이 없는 수평선이며 외로움을 달래주는 갈매기 울음소리, 게다가 집채 같은 파도를 헤치고 달리는 사나이 기백 운운하는 얘기들이 구구절절 상당히 과장되게 표현됐을 것이고 편지에 담긴 그 이국적 정취에 여자가 그만 반했던 거 아니었을까. 벌써 새벽 2시네. 참나. 오늘따라 왜 이렇게 편지가 멋지게 안 써지냐. 어디 좀 보자. 소래 시중에서 써먹을 만한 근사한 뭐 없을까. 가만히 있자. 제목이 임과 벗이라. 벗은 서름에서 반갑고 임은 사랑에서 좋아라. 딸기꽃 피어서 향기로운 때를 고초의 붉은 열매 익어가는 밤을 그대여 부르라. 난 마시리. 그래, 됐어. 이거 해, 이거.
낮에 썼더라도 괜히 밤에 썼노라고 속이기도 했지만 마음먹은 만큼 근사한 편지가 써지지 않을 경우 실제로 새벽닭이 울 때까지 수많은 편지지를 구겨버리기 일쑤였다. 또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는 것처럼 편지 말미에는 그럴듯한 시 한 수가 빠지면 안 됐고 명언집을 뒤적거려서 그럴듯한 격언 한두 구절을 마치 자신의 얘기인 양 슬쩍 갖다 쓰기도 했다. 아니면 최근에 읽었던 대중소설의 독후감을 늘어놓거나 특히 공장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보던 책 중에 그러니까 유명한 책들이 그 박계영 씨 책들을 굉장히 많이 봤었어요. 그때 당시에 특히 뭐 머무르고 싶었던 순간들은 뭐 거의 뭐 베스트셀러고 박계영 씨 책들이 전집으로 막 공장으로 팔려나가던 그런 시절이었는데 거기 보면은 참 애틋한 사랑 이야기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 특히 공장 다니는 여자들이 꿈이 그 박계영 씨가 쓴 소설 속의 여주인공이 되는 것들이 다 꿈이었었죠. 그래서 뭐 머무르고 싶었던 순간들이라는 그 소설은 특히 펜팔을 주고받는 나이의 청소년들에게 인기를 끌만한 요소를 고루 갖추고 있었다. 대학생이던 남자 주인공과 고등학생 여주인공이 만나서 첫 키스를 하는 대목을 읽을 때에는 괜히 가슴이 두근거렸고 결국 그 여주인공이 암으로 죽는다는 결말 부분을 읽던 날 밤에는 펜팔 친구에게 보내는 편지마저 슬프고 우울한 내용으로 채워졌다. 편지가 67차례 오가다 보면 주로 남자 쪽에서 조심스럽게 한번 만나자고 제의를 한다. 여학생이 그 제의에 응하겠다는 답장을 보내오면 다시 남학생이 시간과 장소를 적어보내고 그 조건을 수락하겠다는 편지를 여학생 쪽에서 다시 보내오고 나서야 비로소 만날 약속이 성립된다. 그런데 가끔 이런 일이 생기는 경우도 있었다. 야, 준수야! 야, 홍준수! 최수철이! 너 무슨 일 있어? 야, 사실은 말이야. 그 지난번 경주 수학여행 가서 쪽지 나눠줬다가 내가 펜팔 친구로 사귀고 있다는 계획이 내가 너한테도 했잖아. 그 인천 산다는 강수진이 말이지? 그래, 맞아. 그런데 오늘 탑골공원에서 3시 반에 처음으로 만나기로 했거든. 이야, 진도 빠르네. 축하한다. 앉아. 그게 아니고 문제가 생겼다니까. 무슨 문제? 야, 너 입고 나갈 사복 없어서 그래? 응? 내가 빌려줄까? 아니라니까. 시골 사시는 외할머니가 위독하다고 연락이 와서 오늘 오후에 우리 가족 모두 다 내려가야 되거든. 야, 그런데 처음 만나기로 한 애한테 바람 맞힐 수는 없잖냐. 어라, 사연이 그렇게 들어간단 말이야? 수학여행지에서 아마 이렇게 쪽지가 오고 간 케이스예요. 오고 가가지고 이제 서로 얼굴들도 이제 모르는 상태에서 펜팔을 했는데 그 여자애가 인천이었었어요. 인천이고 서울이니까 사실 뭐 가까운 거리, 지금으로 치면 가깝지만 그때는 가까운 거리는 아니었었죠. 그래서 이제 계속 펜팔을 오고 가면서 이제 아마 좀 친해졌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만나기로 했는데 그때 마침 그 만나기로 한 날이 그때 저희들이 제일 자주 만나던 곳이 어디냐면 그 종로 3가의 그 탑골공원이거든요. 탑골공원에서 그 앞에서들 많이들 만났었죠. 근데 만나기로 한 날이 토요일 날이었는데 갑자기 그 학생 남자 친구한테 이제 그 사정이 생긴 거예요. 사정이 생겨서. 그래서 말인데 네가 대신 나가서 나한테 급한 사정이 생겼다고 얘기 좀 해주면 안 되겠냐? 뭐 그런 사정이 생겼다는데 모르는 척하면 친구가 아니지. 그렇지. 야, 근데 어떻게 생긴 여자인지 알아야 만나든 말든 할 거 아니야. 하늘색 원피스 차림에 파란 가방을 들고 나온다고 했거든. 그리고 나는 오른손에 데미안을 들고 나가기로 했고. 참, 그 책 지금 꺼내줄게. 그거 앙드레지드의 데미안 말이지? 이 무식한 놈아. 앙드레지드는 좁은 문이고 헤르만 헤세의 장편 소설이다, 이 멘치야.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한다고 했는데 나 이래가지고야 원. 어쨌든 그렇게 해서 홍준수라는 그 남학생은 친구를 대신해서 그야말로 미지의 여학생을 만나러 탑골공원 정문 앞으로 나갔다는데 3시 반이 다 됐는데 수철이 이 자식 괜히 나 골탕 먹이려고 거짓말한 거 아니야? 하늘색 원피스? 저기 나타났다. 이야, 끝내주게 예쁘네.
저기 혹시 인천에서 오신 강수진 씨? 안녕하세요. 예, 제가 강수진이에요. 이거 반갑습니다. 저는 홍준수라고. 예? 최수철 씨가 아니고요? 예? 예. 제 이름은 물론 최수철이죠. 저 홍준수라는 제 친구 녀석이 있는데요. 글쎄 오늘 여기 따라오겠다고 하도 때를 써서 떼놓고 오느라고 아주 혼났습니다. 그럴 줄 알았으면은 제 친구를 한 명 데리고 나올 걸 그랬네요. 아니죠. 우리끼리의 신성한 만남에 딴 사람들이 끼어들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가시죠. 제가 오늘 탑골 공원을 확실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결국 그렇게 해서 친구가 오랫동안 편지를 주고받으며 갖고 놓은 파트너를 하루아침에 빼앗아 버렸다는 얘기다. 펜팔을 얘기하면서 군대를 빼놓을 수는 없다. 학교에서 집단적으로 유문 편지를 쓰게 하는 제도가 요즘은 없어졌지만 80년대까지만 해도 대한민국의 초중고등학교 학생이면 누구나 1년에 2번씩은 유문 편지를 써야 했다. 그런데 유문 편지의 꾸러미 중에서도 여자 고등학생들의 편지는 군단 사령부나 사단 사령부 등을 거치면서 다 빠져나가 버리고 말단 소총부대에는 남자 중고등학생이나 초등학생들의 편지만 배분되는 게 보통이었다. 그건 그렇고 너희들은 아직 2등병도 아니고 군병이다. 군병은 이 내무반장의 명령에 절대 복종해야 한다. 알았나? 너희들한테 종이 한 장씩을 나눠줬는데 거기다 뭘 하느냐? 지금부터 이 내무반장한테 소개해줄 여자 이름과 주소를 각각 5명 이상씩 적어내야 한다. 만약에 주소나 이름을 엉터리로 적어냈다가 편지가 반송되오는 날에 3년 내내 신병 교육대에서 뺑뺑이 돌 각오해라. 지금부터 주소와 이름 적는다. 슈시! 그러나 여자친구나 변변히 사귀지 못한 채 입대한 훈병들의 경우 5명씩이나 되는 여자 이름과 주소를 적어내라는 내무반장의 엄포는 실로 진땀나는 명령이 아닐 수 없었다. 야, 그 여자 이름하고 주소 5개를 어떻게 다 적어내지? 이 바보야, 그걸 진짜로 적어내냐? 야, 엉터리로 적어다 들통나면 가만 안 둔다고 했잖아. 야, 내가 이럴 줄 알고 썬데이 서울 펜팔란에 있는 주소를 오려가지고 왔거든. 그걸 적어냈다가 들키면 어떡해? 왜 들켜? 답장이 안 오면 안 왔지 주소는 확실한데. 맞아. 야, 그게 좋겠다. 그 주소 나한테 5개만 줘. 4개밖에 없어. 2씩 나눠 적자. 그럼 나머지 3개는? 아이 참, 국민학교 다니는 네 여동생에다 시집간 이모나 고모, 그리고 또 이웃집 사는 꼬마 이름 정도 적어내면 되지. 그래도 괜찮을까? 어차피 내무반장도 하고 많은 훈병들을 겪으면서 그들이 적어낸 이름과 주소들 중에 쓸만한 것이 얼마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렇다면 내무반장은 그 많은 사람들에게 무슨 재주로 편지를 다 써보냈을까? 자, 취침 상태에서 내 말 들어라. 지금부터 나한테 뽑힌 사람은 6주 동안의 신병교육대 생활이 아주 편안할 것이다. 중고등학교 시절에 글짓기 대회 나가서 상을 받은 사람이나 문장 실력하는 남들한테 뒤지지 않는다고 자부하는 사람은 눈치로 조용히 손들어라. 어디 보자. 1명, 2명, 2명밖에 없어? 그럼 대학 다니다 온 사람 중에 국문학 전공한 사람 손들어! 그렇게 차출된 사람들은 내무반장실로 불려가서 쓴 소주 한 잔씩을 얻어마신 대가로 하루 저녁에 수십 통의 펜팔 편지를 써내야만 했다. 그래서 생긴 말이 군대 가서 문장 자랑하지 말라는 것이었다. 훈련소에 가면 그 기관병들이라 그러죠. 기관병하고 그 내부반장들이 누나 주소나 아니면은 동생 주소나 학교 다니다 온 사람들은 친구들 주소 꼭 이렇게 알려달라고 하는, 내일까지 기한 주면서 이렇게 그랬던 기억도 있습니다. 근데 어느 경우는 하도 없으니까 동네 친구들이나 아니면 어린 아이들까지 주소도 적어주는 그런 경험도 있고. 근데 저도 직접 당한 건데 이건 진짜 제가 어떤 신병한테 그 주소를 하나 얻었어요. 근데 자꾸만 그 주소를 또 어떤 놈이 달라길래 그걸 줬더니 그 편지를 보냈더니 답장이 왔는데 중학교 3학년짜리 여학생이었었다는 거. 그런데
이 사람 저 사람 손을 빌려 얼렁뚱땅 쓰는 편지임에도 불구하고 신기한 것은 훈련병의 가족이나 친척이나 친구들로부터 답장이 비교적 신속하게 날아온다는 점이었다. 그렇게 해야 군대 간 사람이 괴로움을 덜 당하고 훈련을 마칠 수 있다는 사실을 가족들이나 친구들 역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더욱 신통한 것은 그렇게 편지가 몇 차례 오고 가다가 그 훈련병이 신병교육을 마치고 다른 부대로 이동해 가자마자 여지없이 답장이 끊어져 버린다는 점이었다. 펜팔 주소의 조달을 둘러싼 졸병의 애로는 신병교육대에서만 겪는 일은 아니었다. 홍준수! 네! 이병 홍준수! 애인 있나 없나? 있습니다! 네 고참한테 소개해줄 아가씨는 있나 없나? 없습니다! 머리 박아! 있습니다! 이름하고 주소를 적는다. 실시! 실시! 그러나 짧으면 2년 몇 개월, 길면 3년여의 세월을 보내야 하는 자대에서는 훈련소에서처럼 엉터리로 대강 불러줄 수는 없는 일이었다. 그리고 훈련소에서와는 달리 펜팔을 주고받다가 휴가 때 직접 만나 데이트를 하는 경우도 생긴다. 육군 병장 출신 강필규 씨 역시 이등병 시절에 입대 전 친하게 지내던 여자 후배 한 명을 고참에게 소개했었다고 하는데, 그 주소를 소개해달라는 고참의 어떤 그 강압에 의해서 그냥 던졌는데 계속 서로 편지가 오고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제가 알기로는 그 선배가 그 상대방 여자에게 편지를 해서, 그때는 편지밖에 없으니까 종로 2가 화신백화점 지하가 웨이브라는 어떤 그 레스토랑이, 유명한 레스토랑이 있었는데 거기서 만나기로 약속을 했답니다. 근데 그 편지를 받았던 그 소개했던 여자 그 후배가 상당히 적극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 졸병의 간청을 뿌리칠 수 없어 펜팔 편지 대피를 해주는 경우도 있었다. 단기 하사로 복무했던 김경식 씨의 체험담이다. 하사 후배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제가 말년 때인데 두 번째 휴가인가를 갔다 오더니만 저한테 부탁이 있답니다. 그래서 부탁이 뭐냐 그랬더니 자기가 휴가 가가지고 어떤 병원에 우연찮게 들어가서 치료를 받아야 될 일이 있어서 병원에 갔는데 거기 간호사가 너무나 자기 마음에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간호사한테 데이트를 신청을 몇 번을 했는데도 계속 빠꾸를 맞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기대를 했는데 그 사람한테 연애 편지를 써야 되겠다. 근데 자기가 쓸 주제가 안 되니까. 기바사님, 예? 소원입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영 필적이 안 좋아서요. 필적이 안 좋은 거야? 문장 실력이 모자란 거야? 말을 확실히 해야지 마. 맞아요. 문장 실력이 안 따라줘서 그러는데 제발 편지 한 통만 대신 써주세요. 예? 맨입으로는 안 되지. 물론이죠. 저 이따가 PX 가서 꽃다발빵 하나 하고요. 맥주 한 병 사드릴게요. 그럼 또 이 육군하사 김경식의 펜팔 실력을 발휘해 볼까? 야, 대신 딱 이번 한 번만이다. 예? 그러나 편지를 대필해주는 경우 일이 잘 성사될수록 오히려 더 골치였다. 상대편에서 답장이 오면 그 답장에 대한 답장을 또 써보내야 할 텐데 나몰라라 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는가. 심한 경우엔 두 사람이 결혼해서 더 이상 편지를 주고받을 일이 없어질 때까지 펜팔 편지를 대신 써줬다는 사람도 있었다. 이제 해외 펜팔 얘기를 해보자. 1960, 70년대까지만 해도 일반인들에게는 해외여행을 할 기회 자체가 주어지지 않았고 컬러 텔레비전도 없었으니 외국 사람과 편지를 주고받는다는 것은 여간 경이로운 일이 아니었다. 당시엔 서울에 해외 펜팔을 소개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회사까지도 있었다. 하지만 영국이란 미국의 이성 친구를 소개받기는 대단히 어려운 일이었고 그 대신 가까운 일본과 제3세계 국가들과는 비교적 연결이 쉬웠다. 거기 편지를 보내면 1순위로 이제 자기가 원하는 나라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1순위로 많이 일본을 가까우니까 일본을 많이 썼거든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 이제 일본이 안 되면 다른 나라를 할 수 있게 아프리카나 이런 데를 해서 연결을 해서 두 통을 보내줘요, 편지를. 그래서 처음에 일본이랑 하고 보통 일본 애들은 많이 안 됐어요. 이렇게 한번 편지 한두 번 오가면 끊어지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런 아프리카 쪽의 친구들은 많이 편지가 계속 왔어요. 그래가지고 친구들이랑 이제 몇 번 왔다 갔다 하는데 현재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 중인 김진희 씨의 얘기다.
영어 실력이 모자라는 학생들을 위해서 해외 펜팔을 소개해주는 회사에서는 인사말은 어떻게 쓰고 자기소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몇 가지 견본 문장들이 인쇄된 유인물을 제공했다. Dear my friend 딱 처음에 시작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Hi, my name is 지니 김. 그다음에 처음에 지니 is my. 그다음에 first name 하고선 이제 김 is my family name. 이거부터 시작해서 이제 my country is Korea. 그때는 이제 Republic of Korea 이런 거 많이 썼거든요. 그래서 Republic of Korea 한 다음에 my country is beautiful country 하면서 이제 금수강산 소개하는 My hometown 장사동 서울 in Korea. My name 강필규. My job is high school 1 grade. My family is parents, younger sister, 2 younger sister, sister, brothers. 그 이상은 할 수가 없었죠. 그때는 그만큼만 해도 굉장히 잘하는 영어였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그 무렵 우리나라 중고등학생들이 외국에 보낸 영문 편지는 아예 그 틀이 정해져 있었다. 편지가 몇 차례 오가다 보면 사진을 교환하게 되는데 사진을 보내고 받는 과정에서 적잖은 해프닝이 발생하곤 했다. 야, 최수철! 너 미국 펜팔 친구한테서 편지 왔다면서? 가방에 있는데 아직 안 뜯어봤는데. 야, 어디 같이 뜯어보자, 빨리. 그럴까? 잠깐만 기다려. 야, 속에 사진 들었다, 사진 들었어? 미국 여자애라고 했지? 야, 이거 어떻게 생겼을까? 노틀담의 꼽치에 나오는 지나롤로 브리지타처럼 생겼을까? 아니야, 아마 올리비아 하세처럼 생겼을걸. 어디 한번 보자고. 아저씨, 어제 맡긴 사진 나왔어요? 가만히 있자. 학생 이름이 뭐더라? 그렇지, 홍준수라고 했지? 아, 맞아. 너 그 학생이구나. 사진 잘 나왔어요? 야, 너 근데 이거 도대체 어디서 찍은 무슨 사진이냐? 경복궁에서 찍었는데 왜요? 또 이게 무슨 옷을 입고 찍은 거야? 잠옷 아니야? 잠옷 맞아요. 미국 사는 펜팔 친구한테 보낼 건데요. 뭐라고? 얘 나쁜 녀석. 경복궁은 뭐고 잠옷 차리면 또 뭐란 말인가? 몇 번 이제 편지가 오고 가면은 때에 따라서는 이제 우리 이쪽에 사진도 보내야 되는데 제 경우는 아니지만 어떤 친구들은 잠옷을 가지고 가서 경복궁에 가가지고 잠옷을 입고 사진을 찍고 우리 집이다, 또는 경복궁 후원이 우리 집 정원이다, 이렇게 소개해서 보내는 친구도 있었고, 그때 서울에서 아마 풀장을 가지고 있는 호텔이 조선호텔 풀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조선호텔 풀에 가서 우리 집 풀이다, 뒤에 풀이다, 이렇게 해서 보내는 그런 엉뚱한 친구들도 좀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나 영어 실력과는 관계없이 해외 펜팔을 아무나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70년대 중반만 해도 국제우편물은 서울 중앙우체국에서만 취급했기 때문에 거기까지 일삼아 찾아가야 했고, 또한 미국이나 유럽의 경우 우편요금이 2,000원에 달했는데 그 돈은 어지간한 중류과정의 고등학생이 한 달 내내 써야 할 용돈과 맞먹었다. 당시 중고등학교의 영어 교사들이 학생들의 해외 펜팔을 바라보는 시각도 일정하지 않았다. 유럽에 사는 여학생과 펜팔을 했다는 강필규 씨는 영어 선생님에게 도움을 청하러 갔다가 된통 야단을 맞았다. 되지 않는 영작을, 그것도 우리 때는 선생님한테 펜팔하니까 영작 이거 부탁해요? 절대 안 해줬거든요. 정신 차려 자식아, 공부해 인마. 모르는 단어 사전 찾아가면서, 그래서 그래도 상당히 긴 시간, 한 3년 정도 펜팔을 계속했어요. 너무너무 이쁘니까. 반면에 김진희 씨의 여고 시절 선생님은 학생들의 해외 펜팔을 적극 장려했었다고 한다.
영어 선생님이 좋아하시죠. 너희들 영어 공부하는구나 막 이러면서. 어쨌든 외국 친구들과 편지를 주고받는 학생들은 해외에서 온 답장을 학교에 가져와 보라는 듯이 자랑을 했고 아이들은 또 그런 친구를 부러워했다. 그런가 하면 군것질거리를 사주고 대신 그 펜팔 상대를 물려받기도 했다. 친구가 스웨덴 여자애랑 이제 펜팔을 했어요. 근데 그놈이 영어 실력이 저보다 훨씬 떨어지는데 까불고 있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야 나를 소개해 줄래? 그랬더니 절대 안 해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좀 너 그 친구 여자애랑 펜팔하니까 사진 뭐 이런 거 있냐? 그랬더니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진을 좀 보여줄 수 있니? 그러니까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상상하던 정도 이상의 미인이더라 이거예요. 야, 그 주소 좀 가르쳐줘라 그랬더니 절대 안 가르쳐준대요. 그러면 야, 저희 학교 부근에 튀김집이 아주 유명했는데 그래서 내가 튀김을 1,000원어치를 사주고 야, 그 주소 좀 한번 가르쳐줘. 그렇게 친구로부터 물려받은 금발의 여자친구와 3년 동안이나 펜팔을 했다고 강필규 씨는 자랑한다. 해외 펜팔은 여학생들도 들어 했는데 펜팔 상대가 살고 있는 나라의 문화와 우리 문화가 다른 만큼 이런 해프닝이 일어나기도 했다. 자자, 오늘 몇 과 배울 차례지? 저 8과요. 저 선생님, 저 부탁이 하나 있거든요. 아니 수업 시간에 들어줘야 할 부탁이야? 어디 얘기해봐. 저기요, 외국에서요 펜팔 편지가 왔거든요. 근데 해석이 잘 안 돼가지고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오 그래? 어디리 가지고 나와봐. 고맙습니다 선생님. 저 선생님, 걔 있잖아요. 그쪽 남자가 사진 보내달라고 했는데요. 영화 배우 윤정희 사진 오래서 대신 보내요. 아니 뭐야? 자자자 조용히 하고. 지금부터 우리 안숙희 양의 펜팔 친구로부터 온 편지를 낭독해 주겠어요. 자,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letter. 그러니까 지난번 보내준 당신의 편지와 사진 감사히 잘 받았습니다. 나는 19살인데 2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조용히 해봐. 그런데 2년 전에 한 명은 죽고 지금은 다른 한 명의 아내와 같이 살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어떤 종교를 믿는지 모르지만 만약에 당신이 한국의 종교를 버리고 우리나라의 종교로 개종을 할 수 있다면 당장 나에게 와도 좋습니다. 오면 소 1마리와 낙타 1마리를 당신의 부모님에게 보내드리고 당신을 2번째 아내로 맞이하겠습니다. 작자미상의 우리 옛 시조 중에 이런 구절이 있다. 편지야 반갑거나 내 주인은 못 오드냐. 그러나 이제는 그리운 사람을 만난 듯이 반겨맞을 편지를 우리는 쓰지도 않고 보내지도 않는다. 더구나 미지의 버색이라는 제목으로 밤을 새워가며 펜팔 편지를 쓰던 모습은 어디서도 찾아볼 수가 없게 됐다. 그렇다면 요즘 청소년들은 어떻게 이성 친구를 사귀고 있을까? 한 중학생의 얘기를 들어보자. 저희 엄마 아빠가요 옛날에 그 펜팔 편지 같은 걸 주고받으면서 사귀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요즘에는 펜팔 편지 같은 거 안 쓰고요. 그냥 인터넷이나 PC통신 뭐 버디버디 퀴즈 같은 게임 같은 데에서 만나가지고 채팅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 돌아다니면서 여러 가지 대화를 주고받다가 마음에 들면은 어느 한쪽에서 사귀자고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사귀게 되면은 이제 교환 일기를 쓰거나 아니면 이메일을 보내거나 해가지고 사귀다가 점점 좋아지면은 이제 만나자 하고, 그리고 어떤 애들은요 사귀게 되면은 반 친구들한테 사귀었다고 그 공포를 하고 만난 지 22일이 되면은 투투라고 해서요 기념으로 친구한테 돈을 받아냅니다. 그거 아주 근데 돈 뜯기는 애들은 진짜 기분 엄청 나빠요. 이렇게 이성 친구를 사귀기도 하고 또 그러다 싫어지면 망설임 없이 헤어지기도 한다는데 컴퓨터에 어두운 나이 든 사람들은 이 학생이 하는 얘기의 절반도 알아듣기가 어려울 것이다. 어쨌든 세상 조류가 그렇게 달라졌다는 얘기다.
바로 이 중학생이 30년쯤의 세월이 흐른 뒤에는 지금 자신들의 모습을 또 까마득한 옛일로 그리워할 것이다. 우리가 펜팔 편지를 쓰느라 밤을 지새던 그 시절을 그립다 추억하듯이 꼭 그렇게. 이리오 다큐멘터리 이제는 그리운 사람들 제53화 우리는 펜팔을 했다. 이상락 극본, 이영로, 이연출로 보내드렸습니다.